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야국의 중심 김해 대시올시다. 저 강호발은 장마의 초입에서 병원 관련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김해 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상당히 참아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저기 보이시죠? 저 건물의 2, 3, 4층이 통으로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대형 병원이라는 저 큰 행님이 파산을 해버리니까 옆에 아우들 병원이나 약국들이 같이 지금 폐업을 하거나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해는 인구가 무려 56만 명에 육박하는 지방에서는 정말 적지 않은 크기의 인구를 자랑합니다. 이쪽 위치가 아무래도 창원 쪽에 집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층들이 김해를 베드타운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과 부산의 중간 위치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의 집값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김해나 장유 등지에 주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56만이라는 인구에 걸맞지 않게 김해는 현재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최대 수군 사업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이 중앙병원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이곳마저 예기치 않게 부도를 맞고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운영을 작년 2023년에 9월에 중단했는데 폐업과 휴업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노다지 문만 닫아버렸습니다. 대책 없이 닫아버리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또 법에 따르면 병원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는데 그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환자들은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진료를 시작해야 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는 체납 전기세 6천만 원의 딱지에다가 폐쇄 딱지에다가 자물쇠만 굳건히 쳐져 있고요. 자, 그러면 멀쩡하게 운영되던 중앙병원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역시 그것은 너무 큰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저 수도권의 맘모스급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했던 그런 것을 이 지방에 한번 세워보고자 했던 그 욕망 때문에 이렇게 좌절이 되었고 원래 하던 것마저 주저앉는 결과를 야기하고야 말았습니다. 김해중앙병원은 1997년도에 개원을 해가 452병상 규모를 갖췄던 종합병원인데 아무래도 김해의 인구도 늘어나고 또 기타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2021년에 김해 주촌 지역에다가 지하 4층, 지상 17층짜리 1010병상의 맘모스급의 대형 공공의료원을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김해의 모든 환자들을 쓸어 담아서 천하통일을 하겠다는 이런 포부를 가졌던 모양인데요. 참고로 김해 주촌 지역은 신축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조성된 새로운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너무 꿈이 땡실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방에서 1000베드 이상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수도권과 비교를 하자면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정도, 주로 여기가 2100에서 2700베드를 갖춘 초대형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50만 인구의 김해에서 1000베드 수 이상을 갖춘다는 규모는 가히 맘모스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국종 교수님이 계시기로 유명한 아주대 병원이 1100베드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큰 병원입니다. 참고로 이 베드 수만 단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또 연면적이나 여러가지 시설적인 면에서는 단일 병원 건물로는 국내 최대 면적의 병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이 조그만한 김해라는 시에서요. 그런데 그 꿈의 타이밍에 지독하게 안 맞았습니다. 일단 가야의료원 건립공사가 하필 2021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기공식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부지만 방치하고 잡초만 우거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코시국의 한참이었고
또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필요로 한 자금 4천억 원을 대출해줄 금융권을 구하지 못했고요.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가 공사 비용이 예상 밖으로 엄청나게 높아져서 그것도 자초가 된 이유가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시 금융기관하고도 협상이 결렬되고 다른 금융기관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데 그 고금리 상황에서 아무리 천하의 병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뒷돈을 댈 은행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지방의 의사 수를 구하기가 힘들고 또 경영상의 다른 문제 때문에 중앙병원이 이렇게 폐업을 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런 식의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다가 원래 잘하고 있던 병원까지 주저앉히고 그리하여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그리고 인근 상근조차도 피해를 받는 최악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병원 건물이 생뚱맞게 멈춰져 있으니까 모양새도 개기스럽고 섬뜩한 분위기가 좀 납니다. 다른 건물도 아니고 병원이 폐건물이 되다 보니까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얘기를 좀 오다 가다 나눠보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다고들 하십니다. 운영을 갑작스레 중단하기 전에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시가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산된 체불임금이 한 30억에서 4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에서 급하게 수습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조금 분산시키고 진료 기록도 받아서 많이 안정화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컸던 중앙병원에서 소화하던 환자를 커버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 사례에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사람 사는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우리 식당도 좀 잘 된다고 하면 새 건물에다가 넓은 홀에 고급 인테리어다가 그렇게 바뀐 곳으로 가보면 근데 맛도 예전만 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장사의 그 효율도 예전만 못하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로 살짝 조금 더 잘하려고 했다가 그 금액이나 크기를 늘리는 순간 갑자기 나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보시면서 내실을 키우자, 자, 그런 생각을 절실히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